안녕하세요. 길미술학원 섭쌤입니다. 오랜만이죠? 예.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신학기가 시작되고 새롭게 변화하는 입시에 대해서 궁금한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입시 요강은 복잡하고 전형도 여러 가지라서 머리 아프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요소만 간추려서 설명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모집 인원이 많은 정시 실기 전형에 집중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정시 가군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이화여대 디자인학부, 정시 나군 고려대학교 디자인 조형학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소위 최상위권 학교들의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대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의 힘든 점은 수능은 수능대로, 실기는 실기대로 그야말로 차고 넘치게 준비해도 그 안에서 경쟁이 너무도 치열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정말 힘들죠. 낮에는 학과 공부하느라 힘들고 밤에는 실기 수업하느라 힘들고 둘 중 어느 것도 놓치면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걸 1년 동안 진행하려면 체력도 집중력도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괜히 예체능이 아니라니까요. 게다가 소위 최상위권 전 학생들의 경우 수능은 대략 100분이 90%. 우와. 실기는 모집 정원 안, 즉 A권에 진입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가혹한 상황에서 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우린 무엇 하나 포기할 수 없죠. 다들 힘내자고요. 수능에서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 이후 자연스럽게 국어와 탐구 과목의 비중이 높아지게 됐죠. 게다가 한국사는 관심 밖으로 멀어지게 되고요. 아무도 신경을 안 써. 수학이야 예체능계에서는 챙기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여러 과목으로 지원자가 분산되는 탐구 과목에 비해 단일 과목인 국어의 비중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별로 과목별 적용 비율이 다른 경우도 많죠. 대부분 국어의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국어와 탐구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수학은 선택 과목이거나 적용 비율이 낮고 한국사, 영어는 가감점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성적에 대한 기준은 국어와 탐구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학교별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군부터 보겠습니다. 가군에는 서울대, 국민대, 이화여대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수시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던 서울대학교가 올해부터는 정시 가군으로 이동했죠. 내년에는 나군으로 간다네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정시 가군의 최강자는 누가 뭐라 해도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예전에는요 수시 전형으로 입시를 치렀습니다. 우선 1단계에서 통합실기평가란 유형으로 전공 학과별로 정원의 5배수를 선발했고요. 이때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죠. 실기시험 후 약 2주 후에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했어요. 빠르죠. 그리고 수능시험을 봤습니다. 수능 성적은 최저학력 적용 기준으로만 활용됐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에서 3개 이상 3등급이 기준이었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요. 두 과목이 적용된 탐구 영역은 합산 평균이 아니라 각각 3등급 이상이었는데 이게 은근히 까다로운 기준이 되기도 했어요. 수능 후 약 10여일 후에 면접을 치렀습니다. 아직 성적표가 나오기 전이라 대부분 수능 잘 봤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죠. 잘 봤다고 해야죠. 실기시험 때 그린 결과물과 전공에 대한 질문 그리고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수능 성적 통지일 이후에 했어요. 성적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도 있었고 정시 준비하다가 기쁨의 수시 납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정시 모집으로 바뀐 서울대를 살펴볼까요? 가장 크게 변한 건 바로 순서입니다. 우선 수능을 먼저 봐요. 정시 전형이니까 당연한 거죠. 1단계에서 수능 성적 100%로 각 전공 학과별 정원의 10배수를 선발합니다. 예전에 5배수보다 1차 선발 인원이 2배나 늘었어요. 많죠? 그래서 공예 전공은
14명 정원의 10배인 140명을, 디자인 전공은 21 곱하기 10 하면 210명이죠. 많이 뽑네요. 최저학력이 적용되던 시절과 달리 이 성적이 2단계에서도 적용되는데요. 40% 비중이 크죠. 실기는 30%, 그리고 면접 30%.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며 수능과 실기와 면접고사의 비중이 고른 편이라서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는 합격할 수 없도록 까다롭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수능 세부사항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영역 50%, 탐구 영역은 두 과목이 적용되어 마찬가지로 50%. 심플하죠. 수학, 영어, 한국사는 등급별로 감점 처리합니다.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점수는 이렇습니다. 특히 수학과 한국사 편차가 크지 않으니까 수포자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상 수능 적용 방식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실기시험 살펴볼까요? 통합실기평가라는 형식으로 실기시험을 치른 서울대. 디자인학부 디자인 전공은 6시간 동안 드로잉 유형 한 장과 채색화 유형 한 장을 그려야 합니다. 디자인학부 공예 전공은요 4시간 동안 드로잉 유형 한 장을 그리는데요, 현장에서 지급된 재료만 써야 돼요. 지금까지는 주로 연필과 지우개였죠. 용지는 모두 2절지라서 크기가 꽤 큰 편입니다. 보시다시피 두 과가 문제 유형이 완전히 달라서 자신에게 맞는 유형이 어딘지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참, 디자인 전공은요 지참 재료나 도구를 사전에 공지하는 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건 예전에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재현작이랍니다. 올해도 모두들 파이팅!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면접입니다. 앞에서 수능과 실기를 아무리 잘했어도 면접에서 망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넌 그냥 우리 학교 오지 마 라는 거죠. 그럼 면접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실기시험 결과물에 대한 질문이 오갑니다. 자신의 그림의 장점과 아쉬운 점을 잘 설명하고 자신감을 보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전공에 대한 노력과 관심사를 볼 수 있는 질문도 있죠. 자신감도 좋지만 오버하면 안 돼요. 솔직하지 못한 답변은 독이 되니까요. 그분들이 괜히 교수님이 아니랍니다. 예상 외의 질문을 받았다고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이때 중요한 건 정답이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 암기한 듯한 답변보다는 자연스럽고 차분한 태도가 도움이 됩니다. 시험과 상관없는 일상적인 질문을 통해서 학생의 진실성을 평가하기도 한답니다. 합격생들의 예를 보면 언제나 중요한 건 역시 진실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이상 2021학년도 정시 가학운 서울대 입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성적은 성적대로, 실기는 실기대로, 거기다 면접까지. 역시 괜히 서울대가 아니네요. 하지만 도전하는 자가 성취하는 법. 여러분 모두의 노력으로 끝내 이루길 바랍니다. 파이팅! 이상 길미술학원 섭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민대 이화여대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꼭이요.